선생님 댁은 어떠십니까? 평생 아내에게 월급 봉투를 가져다주고 용돈을 타 쓰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상의 풍경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한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 부부 두 쌍 중 한 쌍은 아내가 남편의 수입을 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이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의 상징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62세 은퇴라는 인생의 거대한 전환점에서 이 맹목적인 신뢰가 어떻게 끔찍한 현실로 돌변할 수 있는지 오늘 한 남자의 충격적인 근황을 통해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62세의 김근수 씨가 있습니다. 한 중견기업에서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그는 마침내 은퇴라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정산한 2억 5천만 원. 그의 평생에 대한 보상이자 새로운 인생의 출발 자금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아직 몇 년이 남았지만 김근수 씨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평생 그래왔듯 퇴직금 통장 역시 아내 박 여사에게 고스란히 맡겼습니다. 그는 돈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가족을 위해 일에만 전념해온 스스로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내 역시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쉬세요. 내가 알아서 잘 굴려볼 테니 라며 든든하게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돈으로 자식들 결혼시킬 때 빌렸던 대출금도 일부 갚고 남은 돈으로는 아내와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도 다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주는 그런 평화로운 노후를 말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악몽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모임. 즐겁게 웃고 떠들다 회비를 낼 시간이 되자 그는 무심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지금 돈 없어. 나중에 줄게. 라는 쌀쌀맞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그는 집으로 돌아와 무심코 쌓여있던 우편물을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아파트 담보대출이자 연체 독촉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추궁하자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내 박 여사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에 돈 놔두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부동산 블로그에 올라온 적은 돈으로 큰 돈 버는 레버리지 투자 성공기 라는 글에 완전히 현혹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퇴직금 2억 5천만 원에 남편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1억 원까지 보태 총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식과 코인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성공 신화는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순식간에 돈은 반토막이 났고 얼마 남지 않은 돈마저 손실을 만회하려는 조급함에 거의 다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무엇이 이 평범하고 성실했던 가정을 하루아침에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투자를 잘못한 아내 박 여사 개인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첫째, 묻지마 위임. 이 불운 소통에 완전한 단절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책임을 돈을 벌어오는 것으로 끝냈고 아내는 그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에 홀로 시달렸습니다. 은퇴 자금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두고 부부간의 진지한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둘째, 대박 심리에 무방비로 노출된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혼 상담의 최대 40%가 가상자산, 즉 코인 투자와 관련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의 제일 원칙은 수익이 아니라 보존임에도 불구하고 막연한 불안감과 조급함이 평생 모은 돈을 위험한 투기 자금으로 변질시킨 것입니다. 셋째, 법적 무지가 낳은 비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자가 몰래 진 빚도 내가 갚아야 하나? 라는 공포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배우자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진 빚은 부부 공동의 채무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조차 몰랐기에 공포는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의 한 판례를 보면 남편이 자신의 퇴직금을 아내에게 속이고 임의로 사용하여 결국 이혼에 이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내나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간의 신뢰 부족과 소통 부재의 문제인 것입니다. 김근수 씨 부부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서로를 비난하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자산과 빚을 정리하며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 돈, 이 아닌 우리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5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퇴직 재무보고회의. 를 반드시 개최하십시오. 퇴직하는 그날 부부가 함께 식탁에 앉아 우리 집의 모든 자산과 부채 목록을 투명하게 작성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퇴직금, 국민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등 각 자금의 성격과 역할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둘째, 공동관리 통장과 개인 용돈 통장. 을 분리해서 만드십시오. 한 사람이 모든 돈을 쥐고 다른 한 사람에게 용돈을 주는 방식은 은퇴 이후 자존감에 큰 상처를 주고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나 공과 금처럼 함께 써야 할 돈은 공동관리 통장으로, 각자의 경조사비나 취미활동비는 개인 용돈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서로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셋째, 투자 원칙. 을 함께 세우고 반드시 문서로 남겨두십시오. 예를 들어 퇴직금 원금의 50% 이상은 절대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다. 와 같은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몇 퍼센트 이내로 할 것인지, 어떤 종류의 상품에 투자할 것인지 반드시 합의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에 섣부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넷째,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를 점검해 두십시오. 배우자 모르게 내 명의로 대출이나 보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민법상 일상 가사 대리권 이라는 것이 있는데, 배우자가 가정을 꾸려나가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행위는 서로 책임지지만 그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거액의 투자나 도박 자금 등은 책임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집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활용하는 지혜, 주택연금을 검토하십시오. 만약 예기치 못한 투자, 실패 등으로 노후 현금 흐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내 집을 활용하는 주택연금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에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평생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기에 무엇보다 안전하며 위기의 순간 우리 가정을 지켜줄 현실적인 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전부를 아내에게 맡긴 남편의 충격적인 근황은 사실 돈 몇 억을 잃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와의 신뢰와 대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시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는 것. 그것이 진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아내의 것도 남편의 것도 아닙니다. 두 분이 평생의 땀과 눈물을 바쳐 함께 일구어낸 우리의 역사, 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보, 우리 통장 잔고가 얼마 남았어? 가 아니라 여보, 우리 남은 인생 어떤 꿈을 함께 꾸며 살아갈까? 라고 말입니다. 그 진심 어린 대화 한마디가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그 어떤 금고보다 강력한 자물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